겨울철 체중 감량의 비밀 슈퍼 채소 7가지 완전 정보. 겨울이야말로 다이어트의 최적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기초대사량은 여름보다 무려 10%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똑같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가 타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골든타임을 그냥 놓칠 건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겨울철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7가지 슈퍼 채소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겨울 다이어트의 적과 해결책. 물론 겨울 다이어트가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추위가 주는 2가지 큰 장애물이 있죠. 첫 번째, 식욕의 증가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더 많은 열량을 요구합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 달콤한 간식이 더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붕어빵, 호빵. 겨울철 유혹은 끝이 없죠. 두 번째,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날씨가 추우니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에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운동량은 줄고 간식 섭취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 오늘의 주인공인 7가지 채소가 등장합니다. 이 채소들은 여러분의 겨울 다이어트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가지, 배추, 무, 당근. 어쩌면 너무 평범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식욕을 조절하며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채소의 힘. 잠깐, 채소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좋은지 아시나요? 첫째, 섬유질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면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공복 호르몬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둘째, 수분입니다. 채소는 대부분 85에서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우리 몸이 더 건조해지는데 채소의 수분이 이를 해결해주죠. 셋째,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다이어트 중에 쉽게 피곤해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양소의 부족 때문인데 채소가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다이어트 구원 투수 7가지.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혹시 브로콜리를 작은 나무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브로콜리는 작은 꽃봉오리들이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데 설포라판이 이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브로콜리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g당 약 3-4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같은 양의 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이어트 중 단백질 보충이 어려운 채식주의자분들께 특히 좋죠. 신선한 브로콜리 고르는 법. 꽃봉오리가 단단하게 뭉쳐있고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세요. 줄기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고 노랗게 변한 부분이 없는 것이 신선합니다. 보관법. 브로콜리는 습기에 약하므로 키친타월로 가볍게 감싼 후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시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영양소의 손실이 큽니다. 비타민 C와 설포라판 같은 수용성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 나가버리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찌는 겁니다. 찜기에 57분 정도만 쪄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드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을 조금만 뿌리고 23분 돌리면 끝이죠. 브로콜리 두부 무침. 찐 브로콜리와 으깬 두부를 섞어주세요. 여기에 참깨, 다진 마늘, 약간의 들기름, 소금으로 간을 하면 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완벽한 다이어트 반찬이 완성됩니다. 식감이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둘째, 양배추 마이너스 가성비 다이어트의 끝판왕. 제가 양배추를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크고 묵직한 양배추. 한 통이 불과 2~3천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통으로 일주일 내내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양배추의 진짜 슈퍼파워는 바로 비타민 U입니다. 정식 명칭은 S-메틸 메티오닌인데요. 이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약 성분으로도 사용되죠. 다이어트 중 불규칙한 식사나 스트레스로 속이 쓰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약 36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죠. 신선한 양배추 고르는 법, 무게감이 있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겉잎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잘라진 단면이 하얗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색깔은 연한 녹색보다 진한 녹색이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보관법, 양배추는 심지를 중심으로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겉잎부터 한 장씩 떼어내고 심지 부분에 젖은 키친타월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신문지나 랩으로 전체를 감싸 냉장 보관하면 2~3주까지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많은 분들이 양배추의 심지 부분을 버리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질기긴 하지만 잘게 다져서 육수를 내거나 믹서에 갈아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죠. 양배추 스테이크. 양배추를 2cm 두께로 둥글게 자른 후 팬에 올리세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양면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에 발사믹, 식초와 허브 솔트만 뿌려주면 근사한 저칼로리 메인 요리가 완성됩니다. 고기 스테이크보다 훨씬 가볍고 담백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됩니다. 양배추 사과 샐러드. 채 썬 양배추에 얇게 슬라이스한 사과를 섞고 요거트와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버무리면 상큼하고 아삭한 샐러드가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시금치입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냈던 거 기억하시죠? 물론 만화적 과장이긴 하지만 시금치의 영양학적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시금치의 비밀 무기는 바로 틸라코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틸라코이드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먹으면 허기가 덜 지고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죠. 게다가 시금치는 철분의 보고입니다. 다이어트 중 여성분들이 자주 겪는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다만 시금치의 철분은 비해미철이라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 시금치는 정말 특별합니다. 동초라고도 불리는 겨울 시금치는 추위를 견디며 자라면서 당도가 높아지고 영양가도 더 풍부해집니다. 섬초나 포항초 같은 겨울 시금치는 여름 시금치보다 훨씬 달고 부드러워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 고르는 법. 잎이 진한 녹색이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줄기가 너무 굵지 않고 뿌리 부분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시들거나 누렇게 변한 것은 피하세요. 보관법. 시금치는 금방 시들기 때문에 빠르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감싸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한 끼 분량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시고 대부분은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치면 수산이 70% 이상 제거됩니다.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 믹서에 생 시금치 한 줌, 바나나 1개, 무가당 아몬드 우유 200ml를 넣고 갈아주세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시나몬을 약간 추가해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완벽한 그린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색깔은 녹색이지만 맛은 바나나가 주도해서 생각보다 훨씬 달고 부드럽습니다. 처음 채소 스무디에 도전하는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가지입니다. 보랏빛이 아름다운 가지는 사실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입니다. 칼로리는 100g당 약 25칼로리에 불과하죠. 거의 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의 진한 보라색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블루베리에도 들어있는 건강 성분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쉬운데 안토시아닌이 이를 제거해 줍니다. 또한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제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가지 고르는 법. 껍질에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가시가 뾰족한 것이 신선합니다.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것이 씨가 적고 맛있습니다. 보관법. 가지는 냉해를 입기 쉬워서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신문지로 감싸서 냉장실에 야채칸에 보관하되 3, 4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보관하려면 썰어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하세요. 가지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지는 기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래서 튀기거나 기름에 볶으면 칼로리가 급격히 올라가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굽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지를 1cm 두께로 썰어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 쓴맛을 빼주세요. 물기를 닦은 후 올리브 오일을 아주 살짝만 발라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5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가지에 저염간장, 다진 마늘, 참깨, 송송 썬 파를 섞은 드레싱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칼로리는 정말 낮습니다. 가지는 식감이 부드러워서 고기 대신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가지를 두툼하게 썰어 구우면 마치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 있어서 채식주의자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배추입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죠. 배추 역시 약 95%가 수분입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진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최고의 식재료죠. 게다가 칼로리는 100g당 고작 15칼로리를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찔 걱정이 없습니다. 배추의 흰 부분에는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바로 배추의 감칠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죠. 그래서 배추로 국물을 내면 MSG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싶은 분들께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추에는 인돌-3-카비놀이라는 항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신선한 배추 고르는 법. 속이 꽉 차고 묵직한 것을 선택하세요. 겉잎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단면을 봤을 때 노란 송잎이 촘촘하게 들어찬 것이 좋습니다. 겨울 배추는 서리를 맞아 더 달고 아삭해집니다. 보관법. 배추는 통째로 신문지에 싸서 시원한 곳에 세워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이 없다면 베란다 같은 서늘한 곳에 두어도 됩니다. 자른 배추는 랩으로 단면을 밀착시켜 감싸고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배추를 활용한 다이어트 요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국찌개, 샐러드, 쌈 등 어떤 형태로든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마이너스 배추 샤브샤브. 끓는 육수 또는 물에 배추를 한 장씩 살짝 데쳐 먹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육수는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우려내면 깊은 맛이 나고요. 여기에 두부, 버섯, 당면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폰즈 소스나 참깨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은데 배는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저녁 식사입니다.
배추전. 통밀가루 반죽에 얇게 썬 배추를 섞어 팬에 부쳐주세요. 일반 부침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사용하면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은 소금 대신 새우젓 국물을 사용하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나트륨도 줄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무입니다. 하얗고 아삭한 무는 겨울철 김장 김치에도 빠지지 않는 필수 채소죠. 무의 가장 큰 특징은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떡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무를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명절에 떡국을 먹고 체했을 때 무즙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매운맛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균 작용과 함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무청, 즉 무의 잎 부분에는 무 뿌리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시래기로 만들어 먹으면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무를 사실 때 잎이 싱싱하게 붙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신선한 무고르는 법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으며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선택하세요. 잔뿌리가 적고 두드렸을 때 단단한 소리가 나는 것이 속이 꽉 차고 싱싱합니다. 무청이 싱싱하게 붙어 있으면 더욱 좋죠. 보관법 무청을 떼어낸 후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무청은 따로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시래기처럼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른 무는 랩으로 꼭 싸서 보관해야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를 채 썰어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다진 마늘,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마지막에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담백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밥 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무 생채. 채 썬 무에 고춧가루, 식초,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제로 칼로리 감미료, 다진 마늘, 파를 넣고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무생채가 완성됩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으면서도 입맛을 돋워주는 훌륭한 반찬이죠. 7번째는 주황빛이 예쁜 당근입니다. 아이들 채소 싫어하는 리스트 상위권에 항상 올라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당근의 핵심은 베타카로틴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어로 전환되는 이 성분은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푸석해진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5에서 8배까지 높아집니다. 당근은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도화부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당근 고르는 법색이 선명하고 균일한 주황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잔뿌리가 적은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굵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속까지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보관법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면 더 오래갑니다.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2주 이상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미 씻어놓았다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당근 라페.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입니다.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 올리브오일, 레몬즙, 꿀, 소금, 후추로 만든 드레싱에 버무리면 끝입니다. 기호에 따라 건포도나 호두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슈퍼 채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저칼로리의 고영양이라는 것. 이 채소들만 잘 활용해도 겨울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겨울 채소 식단 가이드. 일주일 식단 제한. 월요일 마이너스 브로콜리의 날. 아침에는 브로콜리, 바나나, 스무디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찐 브로콜리와 닭 가슴살 구이를 곁들입니다. 저녁은 브로콜리, 두부 무침과 된장찌개로 마무리하세요. 하루 종일 단백질과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마이너스 배추의 날.
아침은 배추 사과 샐러드. 점심은 배추 샤브샤브에 곤약면을 추가해서 든든하게. 저녁은 배추전과 김치 적당량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수분 섭취가 충분해지는 하루입니다. 수요일 마이너스 시금치의 날. 아침은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은 시금치 나물과 고등어 구이 현미밥.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과 두부 스테이크로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목요일 마이너스 당근의 날. 아침은 당근 라페 샐러드와 그릭 요거트. 점심은 당근을 듬뿍 넣은 미소 된장국과 연어구이. 저녁은 당근 볶음밥 현미 사용으로 만족스러운 한 끼를 즐기세요. 금요일 마이너스 가지의 날. 아침은 토마토 가지 스크램블 에그. 점심은 에어프라이어 가지 구이와 키노아 샐러드. 저녁은 가지 마파두부적 칼로리 버전로 조금 색다른 맛을 즐겨보세요. 토요일 마이너스 양배추의 날. 아침은 양배추 사과 샐러드. 점심은 양배추 스테이크와 현미 리조또. 저녁은 양배추 쌈에 버섯과 두부를 싸서 쌈밥 파티를 즐기세요. 주말인 만큼 조금 풍성하게. 일요일 마이너스 무의 날. 아침은 무 생채와 두부 스크램블. 점심은 무 샤브샤브로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무나물과 미역국으로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요리하기 힘드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주말에 2-3시간만 투자하면 일주일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스마트한 장보기 팁. 주말에 한꺼번에 시장이나 마트를 가세요. 7가지 채소를 각각 일주일 분량씩 구매합니다. 브로콜리 23송이, 양배추 1통, 시금치 2단, 가지 56개, 배추 2분의 1포기, 무 1개, 당근 1kg 정도면 1인 기준 일주일치가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 원닭 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과 현미, 통밀 제품을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밀프렙 실전. 집에 돌아오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세요. 첫째, 세척입니다. 모든 채소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채소 전용 세제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손질입니다.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잘라두고 양배추는 반은, 채 썰고 반은 큼직하게 썰어둡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한 끼 분량씩 소분해 냉동합니다. 가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물에 담가뒀다가 물기를 빼서 냉동합니다. 무와 당근은 일부는 채 썰고 일부는 큼직하게 썰어 각각 지퍼백에 담습니다. 셋째, 보관입니다.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날짜를 적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3일 내에 먹을 것은 냉장, 그 이후에 먹을 것은 냉동하세요. 보관 꿀팁. 채소별로 색깔이 다른 지퍼백이나 용기를 사용하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은 녹색 채소류, 빨간색은 빨강주황 채소류 이런 식으로요. 또한 냉장고 문짝 안쪽에 일주일 식단표를 붙여두면 매일 아침 메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배추의 날. 이렇게 바로 꺼내서 요리하면 되죠. 시간 절약 조리법.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를 적극 활용하세요. 찜기로 쪄야 할 브로콜리는 전자레인지로 3분이면 끝나고 가지구이는 에어프라이어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이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팁. 만능 소스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참깨 드레싱, 발사믹 소스, 레몬 올리브 드레싱을 각각 작은 병에 만들어 두면 어떤 채소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